아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누굴 이렇게 죽이는 게임이에요. 죽여서 막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이 게임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봐봐. 너 왜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게임 리플레이 돌려봐. 자, 멈춰. 너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목표를 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있잖아. 하루에 200명 죽일 때까지 자지 마. 이러고 6개월만 있어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들들이 엄마 나 공부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의류 방종윤 편집장입니다. 딸로 태어난 엄마는 아들의 마음을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빚기 일쑤죠. 그래서 오늘은 아들 교육법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잘하다 교육의 최민수입니다. 소장님 마치 너무 오랜만에 뵙는데 어제 네. 뵌 분처럼 너무 친근하네요. 아, 네. 벌써 아들 네. 교육 관련해서 활동을 하신 지 아들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신 10년이 훌쩍 넘으셨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10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더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는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더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편인가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때 당시에 왔던 상담하고 지금 오는 상담의 양이 좀 달라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센 상담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주제를 보면 센 상담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들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센 아이들 맞는 사람의 캐릭터가 좀 돼서 그렇기도 하고 아들을 둔 어머님들을 힐링시켜 주시는 그런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육아는 보면 자신의 인내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특히 아들을 둔 엄마들을 더 심한 것 같아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아들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고립되다 보니까 방법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회성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더 오래되니까 학습 격차 되게 걱정하잖아요. 많이 걱정하시죠. 저는 학습 격차보다 더 걱정되는 건 사회성 격차를 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애들이 또래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이 어딘가 지금 그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들은 게임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게임이요? 네. 게임에서 커뮤니티를 만드나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친구랑 연락을 해서 이제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야, 어디로 접속해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게임이 너무 생소하고 게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게임에 집중하는 걸 보면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아, 우라통 터지죠. 터지죠. 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근데 일단 아들의 게임 문제를 대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고 다룰 수 있는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정된 마음, 네. 평정심을 갖고 대해야 되겠네요. 아, 평정심을 가져야죠.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게임에 대한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밥 먹을 때 뭐 TV를 보고 싶어 한다든가 뽀로로를 보겠다고 이제 뽀로로를 찾는 아동의 모습을 보면 자, 그 친구들의 이제 제스처나 이런 게 되게 이제 중독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계속 밥 먹을 땐 무조건 뽀로로 틀어달라고 하고. 네, 막 뽀로로 줘!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찾을 때 엄마가 이제 저게 3살인데 벌써부터 지금 중독이 시작됐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에 어머니 어려움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애장의 싹을 잘라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게 아동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애들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애들도 항상 어른을 평가합니다. 애들도 엄마를 평가해요. 평가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아, 엄마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감 있게 나한테 솔루션을 주는데 게임 문제에 있어서만큼 유독 예민하다 그러면 아, 엄마는 게임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아, 이 문제는 좀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
혹은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받는 내용이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게임을. 자,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제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들, 너 밥 먹어야지 이렇게 밥을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근데 아들이 되게 중요한 게임을 깨고 있어요. 그럼 음. 아들이 이제 한 번에 오지 않고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나 이것만 깨고 먹을게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요. 그때 엄마의 반응이 좀 어떤가 하면 예. 자, 그럴 때 좀 받아들이기 힘드신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아이들의 게임을 보면 옛날 게임은 약간 핀볼이나 그냥 마리오 게임. 어머님도 옛날에 했었던 건 이 정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즘에 하는 우리 아들들이 하는 게임들은 다 소셜로 좀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걸 못하게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어디서 오냐면 아들이 친구들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엄마가 옆에서 너무 뭐라고 할 때 친구들이 이 마이크 넘어서 그 상황을 다 중계받는 거야. 아들이 훈육받는. 누구 엄마가 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네, 그때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 되게 많죠. 이게 또 아빠랑은 좀 정서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아빠들은 조금 봤을 때 인정해주거나 그 한번 좀 해도 괜찮아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들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엄마들은 게임을 모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더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아들이 하는 게임을 하나라도 일단 앱에 깔아가지고 그냥 예. 접속이라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그 게임을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게임을 플레이 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람의 영상을 보면서 대략적인 룰을 보면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멀리서 보죠. 뭐 브롤스타즈, 마인크래프트, 맞아요. 로블록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영어에다가 너무 낯설어. 너무 낯설어. 예. 이런 걸 왜 미친 듯이 하지? 예. 나는 이 게임을 30분도 못할 것 같아.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뭐 중독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맞아. 저는 네. 게임을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런 네. 엄마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자, 근데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제대로 케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알지 못하니까. 네, 이거를 우리가 회사 생활로 한번 거꾸로 비유해서 한번 볼게요. 예. 자, 보면은 어떤 상사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굉장히 평소에 다정하고 다 좋은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분이 내 업무를 몰라요. 내 업무가 뭔지 그 속성을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뭐 발주를 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발주 끝났어요? 발주 아직도 안 끝났어요? 며칠 전부터 왜 이렇게 오래 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속에서 이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죠. 예. 네가 한번 해봐. 모르잖아. 모르잖아. 답답해. 진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들의 마음도 조금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너 아직도 게임해? 너 이것만 하고 그만해. 이번 판만 하고 그만해. 알았어? 들었어 너?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시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엄마가 이 한 판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는 상당히 또 중요한 논제란 말이에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판이 얼마나 걸리는지, 맞아요. 이 예. 판이 뭔지. 그렇죠. 예. 게임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임,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은 뭐 30초, 1분 미만에도 끝낼 때가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게임은 뭐 롤 같은 게임은 굉장히 장편 게임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막 2시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게임을 하다가 브롤을 하다가 금방 죽었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기 앞에 이렇게 유혹되는 글씨가 떠요. 예. 너 빨리 한 번 더 할 거야? 이런 게 나와요. 어. 너 한 번 더 시작할까? 이게 나와요. 아이들의 마음을 건드리는구나. 이거 누르면 바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내가 끝났다라는 거 몰라. 누르기가 되게 쉬워지죠. 근데 이렇게 누르고 나면 엄마가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 지시를 어기고 강을 건너는 경험을 반복할 때마다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강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계속 그러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게임을 통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경험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 관리. 네. 아동이 이거를 엄마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안 하게 되었다. 안 해야 된다. 자, 그럼 엄마가
지시가 떨어지고 나서 그것을 안전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과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남기지 않으면서 게임을 안전하게 종료하는 그 경험의 누적이 좀 필요해요. 제가 최근에 한 아이를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게임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엄마랑 싸우다 예. 지금 학교를 3개월째 안 나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감정적인 게 너무 심해져서요?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말투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아이가 숙제를 했다, 아니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가방을 쌌다, 그러면 뭐 학교를 갔다. 그걸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선생님 엄마가 원하는 거 하나 해줬잖아요. 정말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게임이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엄마가 원하는 걸 하나 해줬잖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가 너무 똑같아요. 엄마는 학교 가면 게임 시켜줄게. 아들은 게임 시켜주면 학교 가야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보상으로 활용하시네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둘의 관계가 완전한 승부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뺏고 뺏기는. 제가 그 아드님과 그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이것조차도 게임이구나. 우리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서로 상호 간에 어떤 상황이냐면 쓸데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기, 사춘기에는 더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고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더 많다 보니까 초기에 좀 잡아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아들이 게임을 전혀 안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자, 이런 친구들은 유니콘처럼 간간히 존재하기는 해요. 유니콘 정도인가요? 상상 그렇죠. 속에. 그것부터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되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정말 많은 남자애들이 게임을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게임을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소셜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마다 게임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자, 어떤 아이들은 게임에서 추구하는 게 자존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깥에서는 자존감을 느낄 구멍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게임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게임 이외의 것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건수를 늘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을 쉽게 줄여나가려고 하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게임을 줄이려고 하는데 아들이 느끼기에 엄마가 나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구멍을 막으려고 하니까 아들은 거의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왜 도대체 내가 게임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존감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엄마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게임에 미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저거 봐, 눈 돌아가는 거 봐, 이제 엄마 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안 좋은 말 계속 가는 거. 이 상황 계속 반복되면 아들은 아니 진짜 나는 밖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무튼 막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게 이 게임 속인데 이게 진짜 나 같은데 이 모습을 못 느끼게 하는 엄마가 너무 미운 거죠. 이 상황에서는 엄마가 게임을 통제하는 게 저는 지금 당장 그게 바로 선행이 돼야 될까? 라는 좀 질문을 드려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존감을 게임으로 높인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짠할 수도 있지만 속상하기도 하거든요. 다른 면에서 자존감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칭찬도 많이 해주고 뭐 이런 노력도 필요한 건가요? 그것도 되게 필요한데요. 자, 칭찬이 그렇게 자존감을 세우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요? 칭찬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자존감은 약간 좀 다른 속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셀프 평가란 말이에요. 칭찬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존감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무리 좋은 칭찬이라도 그 칭찬 안에 뭐가 들어요? 평가가 들어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의 평가에 많이 휘둘립니다. 평가에. 상대방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상대방이 지금 내가 한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이런데 과도하게 빠져갈수록 내가 지금 중심을 잃고 있다. 어쩌면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자, 이런 걸 유추해 평가를 볼 수 너무 있는 의식하게 되니까.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들 자존감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들 너무 잘하지, 우리 아들은 뭘 해도 잘해,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본질적이진 않다 생각하고요. 자존감을 올릴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이 중요한데 하나는 자아 효능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셜에서의 지지감,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을 것 자아 같아요. 효능감과 소셜에서의 지지감. 근데 되게 재미난 건 게임이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준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빠져드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게임에서 느꼈던 자존감을 국영수로 채워주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당연 제가 지금 지금 하실 드리려고 것 했어요. 같아요. 그죠? 이 질문 하시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너 이거 그만하고 이제 국영수로 자존감을 채워보자. 일단은 과제가 너무 높고 문턱이 방법을 높아요. 모르고 괴리가 너무 넓습니다. 근데 게임이랑 저는 공부 네. 학습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다고 바로바로 생각하죠. 성적이 나온다.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적이 네. 높아지면 자아 효능감이 높아진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예. 이제 그 편집장님이 아마 네. 어렸을 때 성적이 좀 높았을 거라는 이제 유추가 되는데요. 바로바로 성적이 나온다 그 단계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사실 국영수로 자존감을 채우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자,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들이 게임으로 자존감 채우는 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런 친구를 만났을 때 이제 엄마가 원하는 방향과 아들이 원하는 방향이 상당히 갭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때 너는 거기 잘못됐으니까 일로 와야 돼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던지면 이제 손절 당하기 쉽습니다. 손절이요? 맨날 똑같은 얘기에 아. 게임 얘기, 맨날 공부 얘기만 하고 나는 내 세계가 이쪽인데 지금 나는 내 친구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는 세계에 있지 않아 내가. 엄마 잘 생각해봐. 내 친구들 4명인데 이 4명들이 내가 공부 잘한다고 우아할 것 같아? 아니라고. 내가 게임을 잘해야지 얘네들 우아한다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단 말이에요. 남자애들이 이제 보면은 어머님들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더 뭐가 강하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일 욕구는 사랑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자, 그게 또 약간의 성별의 특성이 있습니다. 남자애들은 내가 사랑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내가 1등하고 인정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종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이 갑자기 변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아이를 상담해 보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아이가 변한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대로인데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엄마에게서 친구로 넘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 네. 친구 사이에서 커뮤니티 사이에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친구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다. 그럼 저는 그런 친구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뭐냐면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는 영역에서 나오는 캐릭터나 무기들을 그리고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요.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 홈뻑 빠져 있는 친구를 끌어낼 때 갑자기 국영수 너무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조금 필요해요. 스텝이 필요하죠. 네, 스텝이 좀 필요하죠.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이냐면 그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이 자존감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하나의 원목표지. 네. 그게 꼭 국영수여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약간 욕심이 들어간 스텝일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게임을 잘 살펴보죠. 그럼 그 안에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영역과 이 아이가 지금 빠져있는 영역과의 접점을 찾아서 그걸 잘 연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나오게 하는. 네, 그렇죠. 다음은 뭐냐면 예, 자존감이 충만해지고 어떻게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나 표현하는 게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가 좋아하는 영역에서 만들기든 그리기든 엄마 보니까 내가 만들기도 좀 하는 것 같아. 나 이걸로도 친구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들기 한 거 있잖아. 이 브루스타이즈 나오는 총을 내가 그려가지고 애들한테 사진 찍어 보내는데 애들이 되게 좋아해. 그럼 막 이제 여기 뿜뿜하죠. 막 뿜뿜해요. 예. 그럼 내 영역인가 봐 헷갈려요. 그리고 막 좋아하다가 몇 번 더 해보면 이제 안 돼요 다시. 그게 해보니까 다시 이 세계도 얕지 않아요. 만들기 하나 제대로 하는 거, 그리기 하나 제대로 하는 거, 내가 상상했던 것까지 해 나가려면 어려워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가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네. 내가 어느 영역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예. 그러니까 성장의 감각을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하나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구나에 대한 감각을 다양하게 느끼는 게 성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의 본질을 놓칠 때 어떤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성적에 집착하게 돼요. 보세요. 우리가 성적에 집착하면서도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항상 같은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들이. 성적이 중요하면서도 네, 성적이 다는 아니야.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또 중요해. 이 두 가지가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알아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는 내 눈앞에 성적밖에 없어. 그렇죠. 나는 확인하고 이제- 싶으니까. 네, 대부분의 어머니 상담해보면 아들이 게임에 빠져있다고 어머님들 하는 얘기 항상 같아요. 아, 게임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건설적인 거 뭐라도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 지 인생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정적이 항상 국영수로 갈 때 결론은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무엇이든 간에 빠져있다? 그러면 거기서 확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성장의 감각. 어느 정도 노력해야지 하나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섭렵할 수 있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네. 아이의 관점에서 그 섭렵할 수 있도록 나아가려면 부모님은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가요? 아이가 스스로 말한 걸 지킬 수 있게끔 돕는 게 자아실현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에요. 아이가 좀 만들기를 좀 했어요. 근데 엄마가 보면 봤을 때 아이가 세운 계획가 아니 다 좋은데 야 너는 왜 맨날 총만 만들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 아, 너는 왜 맨날 이것만 만들어? 그거는 뭐냐면 또 엄마의 자아 실현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빠져줘야 돼요. 이 훈련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런 네. 부분 많이 고민하시는데 아이가 분명히 자기가 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안 지킨다고 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왜 우리 아이는 약속 안 지키냐고. 아, 그거는 예. 가짜 약속이라서 그래요. 가짜 약속. 아이가 진심으로 한 게 네, 아니군요. 네, 진심으로 한 게 아니고. 어. 야, 너 있잖아. 니 또래 애들 수학 문제집 지금 다 5장 이상씩 풀어. 너 몇 장 풀어? 너 2장 이것도 풀라고 간신히 한 페이지 풀지. 너 앞으로 2장 반은 풀어. 알았어? 이거 다른 애들 반이야. 알았어? 알았어. 이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알았어만 듣고. 네. 너 진짜 엄마 똑바로 보고 얘기해. 너 이거는 풀어? 너 이거 아니면 게임 못해.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알았어. 이걸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아이는 일단 혼나지 않으려고 대답한 건데 네. 그건 약속이 아니다. 이거는 아, 토끼몰이다. 토끼몰이다. 네. 그러니까 음. 사실 아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거의 뭐 외압, 강압 수사에 가까운 거죠. 아이 입장에서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 물어보면 억울하다는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억울하죠. 엄마가 네. 몰아가서 그렇구나. 네. 항상 이러는 거예요. 아들, 엄마는 너를 존중할 거고 네가 진짜 싫다고 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있잖아,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알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건 좀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정해져 있는 답을 강요한다고 느낄 때 답정너. 그 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가식적이다. 그냥 시켜라. 그냥 시켜. 처음부터 존중한다는 얘기를 그냥 빼. 이런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좀 줄이시고 아이가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렇죠. 되겠네요. 이거 공감 못하시는 어머님들 종종 계시는데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사가 팀원들 되게 존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답이 다 있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민준 씨는 어떻게 생각해? 이때 이 눈빛이 답이 있다고 느끼죠? 그때부터는 진짜 내 이야기를 못해. 흠칫흠칫하죠. 뭘 생각하고 계시지? 그때부터 상사 마음 맞추기 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피곤했다. 맞아. 그냥 처음부터 있는 답을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기 딱 좋아요. 근데 엄마 부분을 잘 입장에서는 네. 지금 또래 여자에 비해서 우리 아이는 너무 아들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네. 내가 뭘 이끌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정답이라도 잘 제시해주면 아이가 혹시나 따라오지 않을까? 네. 근데 안 따라오는군요. 네. 속으로는 딴 마음 먹는군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아니 근데 이걸 해도 있잖아. 내가 마음을 내서 해보고 싶다고. 내가 마음을 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겠다고 외치고 그거에 달성을 해야 엄마 그게 그래야지 자존감의 한 사이클이 된다니까?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재밌고 현실에서 하는 공부는 재미없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게임에 너무 많이 빠져있다. 그 게임을 진짜 싫어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아들이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내 의지인가 엄마 의지인가 헷갈릴 때까지 엄마 몰아붙이면 그들은 게임을 싫어하게 돼요. 아들이 만약에 어떤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누구를 이렇게 죽이는 게임이에요. 죽여서 막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고 이 게임으로 대학 갈 수 있겠어? 너 봐봐. 너 왜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한 거야? 게임 리플레이 돌려봐. 자, 멈춰. 너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야? 게임을 평가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그냥 죽겠다고 들이대는 거야? 안 된다니까? 다시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학을 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몇 엄마가 번이나 잘해야 하고, 되는데? 그렇죠. 그냥 예. 목표를 주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 오늘부터 했잖아. 하루에 200명 죽일 때까지 자지 마. 깨알만 있어봐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들들이 엄마 나 공부 가고 싶다. 자기결정권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감이 안 되신다라고 한다라면 옛날에 혹시 카카오 스토리 해보셨어요?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자, 보면 많은 분들이 옛날에 카카오톡 하다가 갑자기 카카오 스토리가 나오고 나서 거의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 스토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카카오 스토리 안 하고 다 인스타나 막 다른 데로 넘어가셨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그걸 넘어가게 했던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이 카카오 스토리를 나랑 내 친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함께 하면서 생긴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럼 사진을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자꾸 댓글을 다시는 거예요. 오픈하고 너희들 싶지 않은 분께도 나만 빼고 또 제주도 갔다 왔구나. 되게 즐거웠겠구나. 막 이런 것을 저번에 귤 사온 게 여기 갔다 와서 사왔구나. 막 이런 것을 자꾸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세계를 떠나게 돼요. 플랫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인간은 그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공부 의욕을 올리기 위해서도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 내가 너의 공부에 집착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감추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님의 속마음을 들키시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아이보다 엄마가 불타고 있다는 거 아이가 느끼는 순간 엄마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느끼게. 그래서 맨 처음에 초반에 얘기하셨던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엄마 영역이잖아. 엄마가 나 학교 가는 거 그렇게 원하잖아. 엄마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 해줬지. 엄마 나 게임 허락해줘야지. 왜 이렇게 페어플레이가 안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어머님의 의지대로 따라오다가 중고등학교 때 손 놓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님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하시지만 제가 무섭게 하고 붙들고 하니까 성적 오르던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자, 그게 끝까지 안 간다라는 게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 본인이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공부는 통용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나오는 피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남자애들 여자애들에 비해서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더 심각하긴 하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 상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친구들은 내가 별로 자존감이 안 상한대요. 왜? 내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동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발적 기초학력 미달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해요. 그걸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제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이걸 모르겠네. 제가 이걸 왜 하죠? 라고 묻는 아이들이 근본적인 것에서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으로 만들어주는 싸움을 하는 게 초등학교 시절이지. 학습 결손 때문에 이거 바닥에 여기 빠지면 다음이 안 될까 봐 그거를 미리 만들어주는데 공사하는데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공사 다 끝났어. 근데 나는 안 해 엄마. 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공부는 둘째치고
책상에 앉는 것도 안 되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일상에서 생활이 무너진 친구들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보다 좀 학습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네. 얘가 책상에라도 앉게끔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가 예. 책상에 앉아 있는 힘을 길러줘야지 공부를 잘한다. 나중에는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다라는 속설들인데요. 네. 엉덩이 힘이 결여된 남자애들을 데리고 저희 상담을 오시잖아요. 네. 걔네들 만나면 엉덩이 힘이 없지 않아요. 레고방에서는 없던 힘이 생겨서 막 2시간씩 앉아 있고. 5시간도 앉아있고 엄마 추가 어쩜 이렇게 결제 다르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엉덩이 힘이 없다고 했던 애가 PC방에서는 아주 그냥 먹지도 않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책상에 앉아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 그 책상 위에 컴퓨터를 놔주세요. 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질과 아. 동떨어진 거에 목표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세운 목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론의 가장 핵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조금 그 게임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게임에서요. 네, 게임 회사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된 모든 심리학 기초적인 자료를 가장 잘 활용하는 곳은 교육자가 아닙니다. 게임 회사가 제일 잘 활용하고 게임 있다고 생각해요. 회사가요. 내가 정말 게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싶게끔 만들고요. 그런 거 참 지금-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게임을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은 감정을 만드는 데 굉장히 잘하고요. 음. 게임 회사는 네. 아동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의미를 주는 행위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이가 만약에 EXP 측정이 안 된다라면 이 경험치가 얼마나 누적되고 있는지를 아이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아동은 몬스터를 죽이면서도 언제 레벨업 되는 거야? 되는 거 맞아?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죠. 그때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노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게임에서는 뭐 잘해요? 한 마리 죽였지. EXP 2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알려줘요. 자, 이게 무슨 과정과도 가깝냐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옆에서 개인 과외를 받을 때 예. 코칭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처음 아동이 어떤 단계에 이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열심히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계별로 나의 노력에 의미를 주면서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너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야라는 네, 걸. 네. 아이가 노력을 했다? 예, 예. 하루하루 코칭이 필요해요. 지금 보면 이 단계가 되게 어려운 단계인데 예, 예. 너 이 단계 다 깨부신 거야. 어.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거 있을 텐데 너 여기까지 가면 넌 이제 수학 잘한다는 얘기 되게 듣기 쉬워. 근데 다 여기서 포기하거든.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있어 하고서는 계속 옆에서 관리해 주는 게 유능한 코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육자, 유능한 코치가 하는 일은 대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엉덩이 힘이 부족해? 너 엄마 때는 말이야. 이거는 대립이에요. 그게 아니고 아이가 엄마 나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게 생겼을 때 그때서야 코치는 움직일 수 있어요. 해보고 싶어?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 할 때 있잖아. 되게 막막하잖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쪼개서 보면 할만하다. 그 요거 달성하지? 그 다음엔 되게 쉬워진다. 여기까지가 어렵다. 요거 달성하지? 그 다음 시즌부터는 이런 게 쉬워진다. 옆에서 치열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아. 이게 코치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동반자, 동반자,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대부분 관계가 망가져 있거나 이게 싸움이 계속되는 경우를 보면 이게 안 먹히죠. 대립각이에요. 맞아요. 엄마를 위해서 한다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가장 이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어머님들이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는 숙제 검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숙제 검사요. 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동의 숙제 검사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온라인 학습 센터에서 했다. 예. 그럼 너 이 클래스 이거 잘 했어? 이 학습터 다 완성했어?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고. 그렇죠. 혹은 했어 안 했어? 네, 조금 더 깊이 검사한다. 틀린 걸 검사한다면 그게 아니고 90점 맞았어? 70점 네, 맞았어? 네, 이렇게요. 그거 말고 아이가 한 노력을 봐줘야 돼요. 노력을. 이걸 보고 아니 이거는 필기할 내용은 아니잖아 라는 얘기가 너무 관계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유형은 좀 잘못된 유형.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 그랬을 때. 여기요. 다 했네. 어우 잘했어. 이제 놀아.
이것도 좋지 않아요. 나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냥 한 것과 진심으로 노력한 거에는 차이가 있어요. 진심한 노력한 아동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한번 네네. 맞춰보세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네. 시간을 내서 봐요. 아, 내가 노력했잖아요. 정성 있게 봐주는 정성 있게 거구나. 봐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진심으로 느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네.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대청소를 하는데 가족들이 진짜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무 몰라주면 좀 한마디도 섭섭해. 없이 들어갈 때 난 이걸 왜 하나? 나는 이 요리를 그렇죠.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음. 이게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 단계는 아주 성숙한 단계예요. 그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아이가 티끌 같은 노력이라도 했을 때 그걸 봐줘야 돼요. 네. 엄마들이 아이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와 감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대립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나는 이렇게 이런 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그냥 아예 묵살하거나 대답을 네. 제대로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처받아서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님들, 엄마들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머님들 의도 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아이한테 이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의도를 너무 많이 갖고 접근하면 그렇구나. 이게 상대가 뻔히 느껴요. 아이들도 말로 표현은 잘 못하는데 막 자꾸 의도가 느껴지면 피하고 싶어져요. 지금 내 아이가 자꾸 나와의 대화를 좀 피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그때는 얘가 내가 너무 의도를 갖고 얘한테 접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낀 딱 한 가지 정말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진실은 예, 수천 명을 만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배우고 싶지 않은 아이가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성장하고 싶어요. 저 아이들을 만났을 때 어떤 애는 저한테 이렇게 되게 시니컬하게 해요. 저 하나도 배우고 싶지 않은데요. 저희가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거짓말하지 마. 솔직히 너 배우고 싶지 않아. 넌 뭐든 성장하고 싶잖아. 너는 지금 더 앞으로 나가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라는 생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가르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건 뭐였냐면 원래 배우는 건 재미없는 거야 라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우리 아이는 당연히 공부를 재미없어요. 공부는 다 재미없는 거야. 엄마도 배우는 게 싫었어. 그러니까 너 여기까지 풀면 뭐 해줄게. 너 이거 못하면 넌 진짜 그럼 혼나는 거야. 자꾸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예. 이거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믿어야 돼. 걔네들 성장하고 싶어. 다만 우리가 원하는 국영수가 처음이 아닐 수 있어요. 또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 영역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좀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보여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보입니다. 아들을 대하는 첫걸음은 이런 선입견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민주 소장님의 말씀이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